오늘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오전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이렇게 서로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국정감사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충실히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굳이 정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는 속셈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유죄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 그 책임을 국정감사장에서 묻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당 재판의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도 정인으로 나와서 같은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 무죄 조작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재판 개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 시작 이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아주 치열하게 맞붙었었죠. 그리고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모두 발언 이후에 관례대로 이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떠날 것을 물어본 거죠.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를 막아섰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는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이를 뒤로 미루고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는데, 질의 시간은 각 당에서는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불출석 의견서를 이미 제출을 했어요. 하지만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질의응답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 인사말을 하고 제가 자리에서 이동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허락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상이 가능했는데 그렇죠. 그냥 질의응답을 그 자리에서 밀어붙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밀어붙였다는 건 하나의 묘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나 다 이석을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이제 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관례였어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어떤 부분들이 그 당시 그때부터 이제 충돌이 될 것을 아마 네. 법사위원장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그냥 질의응답을 강행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한 가지를 그냥 자신들이 그냥 묻고 넘어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질의응답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죠? 증인 선서가 필요해요. 그렇죠. 증인 선서를 하면 어떻게 되죠? 선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부터 증언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얘기할 그렇게 경우. 해야지만 사실 국정감사에서의 증인의 역할이 그렇죠.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이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게 되고 응하지 않으면서 이석하게 되는 어떤 결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완전히 뺏겠다. 그대로 질의응답을 하겠다. 증인이 아니더라도 참고인이라도 어떤 목적, 그러니까 이 목적이 제가 보기에는 네. 앉혀놓고 일단 질의를 하는 과정들, 예를 네. 들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그대로 이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그게 사실 목적이 아니었나. 참고인이라는 어떤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질의응답을 계속함으로써 한 몇 시간 동안 질의응답이 계속, 그러니까 응답은 안 했지만 질의하는 과정이 생방송되는 효과를 얻어낸 것이죠. 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을 했지만 저렇게 기습적으로 인사말 후에 보내주지를 않으면서 질문을 했어요. 지금 말씀대로 민주당이 원했던 또는 법사위원장이 원했던 소기 목적을 달성한 건가요? 저렇게 좀 질의를 하면서
보여주는 모습을 연출한 게 이거를 원했던 건가요? 저는 이 소기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사법부가 국민 앞에 해명할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침묵하는 이유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이를테면 재판 내 관여할 목적으로 질문이 된다라고 하면 본인이 답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도 지금이라도 유감 표명을 하라고 하는, 사법부가 대선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법부의 위상 하락을 가져왔던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설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정말 폭도들에 의해서 점거되고 정말 불타고 완전히 난립이 됐을 때 대법원장 명의로 논평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네. 사법부,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일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말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대법관 수 늘릴 수 없다. 1조 이상이 된다. 우리가 새 청사를 지어야 된다. 네. 이렇게 선택적으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면 이게 사법부의 자존심에는, 위상에는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 묻고 네. 싶습니다. 일단 이 시간 현재는 점심시간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법사위원장이 이제 자리를 이동하셔도 됩니다라고 해야 자리를 이석합니다만 지금 점심시간이어서 조희대 대법원장 일단 법사위원장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이석은 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럼 오후에는 다시 나타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걸 갖고 또 문제 삼아서 또 충돌을 빚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통상적인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이석을 한 뒤에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오기 때문에 네.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그 김명수 대법원장을 상대로 상당히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이석은 했습니다만 마무리 발언을 할 때 와서 본인을 향한 그 의혹에 대해서 아하. 해명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선례를 좀 참고할 필요도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럼 마무리 발언 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다시 국감장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또 추가 질의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국정 운영을 잘 하는지를 감시하고 확인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으로 시작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에게 집중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반드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부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내쫓으려고 국감 증인으로 세우고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과 양심을 땅에 묻고 제사 지낸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모든 부처에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내임덕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민중기 특별검사 김현지 제1부속실장 동욱 민정수석은 국정감사장에 출석하기 바랍니다. 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공격했다면 또 국민의힘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초 김현지 실장의 운영위 출석을 놓고 여당 대통령실과 설전을 벌였던 국민의힘은요. 이번에 운영위를 포함해서 5개 상임위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근데 앞서 대통령도 전 부처에게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대통령실의 김현지 부속실장도 적극 협조해서 그럼 출석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야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의 지금 출석 여부의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민주당의 입장이 일관성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총무비서관으로 있을 때 불출석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갑작스럽게 부속실장으로 가면서 이게 문제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러면서 김현지 실장을 너무 납득이 안 가게 보호하고 있다. 그러면서 의혹들이 다시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지금도 10월 10일 기사가 어떻게 됐냐면 나갈 수 있다라고 당대 간에 어떤 합의가 있는 것처럼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5개 상임위로 늘렸다고 해서 네.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또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5개 상임위는 나갈 수 없어도 운영인 나가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운영인 나가려고 했는데 5개 상임위니까 우린 아예 운영위도 안 나가겠다. 라는 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핑계를 찾기 위해서 네.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오늘 첫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오후에 마무리 발언 때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은 과연 운영위에 출석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이 지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이 국정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있을 텐데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